자, 안녕하세요. 프롬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연화를 한 영상인데요. 영상 자체는 한 30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올린 이유는 연화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요걸 모르면 정말 머리를 오버타임이 생기면서 굉장히 머리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짚어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연화를 보시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분들이라면 요 영상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짧은 30초 분량밖에 안 되지만 왜 탑 부분은 약을 바르지 않았고 밑에 쪽은 약을 좀 많이 발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요겁니다. 정말로 저희가 요거를 모르면 머리를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타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정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왜 그랬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랑 뒤에는 제가 다 발랐습니다. 근데 4개월 전에 아이롱 펌을 하셨던 분이라 이렇게 신생모만 먼저 발랐고요. 여기는 4cm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운 펌으로 해서 전체를 다 발랐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신생모만 발랐고요. 여기는 이제 안 바른 상태입니다. 근데 요 윗부분을 보시면 위에는 영상에서 보시면 전체를 다 바르지 않았어요. 여기를 전체를 다. 그 이유가 이제 40대 분들이 넘어가시게 되면 또는 뭐 30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년으로 갈수록 사실 탑 부분의 모발이 굉장히 얇아져요. 굉장히 얇아지는데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위에도 바르고 시작을 한다면 아무래도 굵기 차이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밑에 굵은데 똑같이 위에 얇은 머리랑 같이 약을 발랐을 때 당연히 굵은 모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얇은 모발은 오버타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굵은 모발이 얇은 모발 나왔다고 해서 얇은 모발 나왔다고 해서 바로 헹궈버리면 굵은 모발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탑 부분은 아예 바르지 않고요. 먼저 밑에 부분 신생모만 먼저 바르고 약 열처리 5분 정도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총 제가 만약에 원터치로 발랐다면 10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뒤에 옆에는 먼저 5분 열처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10분 만약에 열처리를 한다 치면 위에는 10분이 되는 거고 사이드하고 백은 굵으니까 15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열처리를 해서 탑 부분은 10분만 둘 수 있게, 그리고 뒤에랑 옆은 15분이 되게끔 타임으로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의 기연부 그리고 뒷부분의 기연부, 옆부분 같은 경우 전체를 다 발랐으니까 상관없지만 뒷부분하고 윗부분하고 기연부는 약을 통해서 조금 더 약에 좀 차이를 둡니다. 뒤에는 건강모를 바르든가 아니면 보통모를 바르고 위에 같은 경우는 손상모하고 보통모 둘 중에 하나를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위에를 손상을 좀 덜 주는 상태에서 연화를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뭐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중년 분들 연화 펌어 할 때 염색머리라면 특히나 위에 탑 부분은 사실은 건강한 머리가 아니잖아요. 더 얇고 손상이 더 많이 된 머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을 바를 때 동시에 바르는 것보다 굵기를 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굵은 모발부터 연화를 5분이든 아니면 뭐 3분이든 자연방치를 하든 열 처리를 하든 그렇게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 머리를 좀 바르시게 되면 밑에 같은 경우 10분이 되고 위에 같은 경우 뭐 5분, 7분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굵기 때문에 오버타임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마를 했을 때에도 손상이 좀 덜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요거를 하지 않고 뭐 PPT라던가 아니면 뭐 CMC라던가 뭐 LPP라던가 기타 클리닉 제품들을 활용해 가지고 타임을 좀 늦추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가 생각보다 더 엄청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상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또 PPT를 발라 놓고 요런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뭐 요런 방법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화를 보시기 시작하는 단계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요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요런 실수를 꼭 했었었고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그런 상황들을 접하고 안 좋은 상황들도 접했었고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또는 느리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로 하여금 좀 생각이 좀 많아지게끔 했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누군가 미리 좀 알려줘서 하신다면 타임을 좀 딜레이 시켜서 타임 가지고 좀 차이를 좀 두시면 훨씬 더 손상이 덜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약액을 가지고 차이를 둘 수도 있을 거고, 또 클리닉 제품 가지고 차이를 둘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임을 가지고 차이를 좀 두시는 게, 신생모 같은 경우는 차이를 두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약액이나 뭐 클리닉 제품 가지고 차이를 좀 두신다면 신생모 같은 경우는 좀 더디게 나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는 건강모를 썼는데 위에는 손상모를 쓴다. 뭐 염색 모발 같은 경우 열 처리를 안 하는 그런 모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버진 헤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임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요게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볼륨 매직을 하는데 다 남자분들 한 30대 중후반 또는 뭐 위에는 얇은데 밑에는 굵어. 근데 위에는 얇은데 곱슬이 별로 없는데 밑에는 굵으면서 곱슬이 심해. 이런 경우도 약액을 가지고 미리 열 처리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먼저 하고 위에를 바른 다음에 동시에 같은 시간을 두면, 뭐 예를 들어서 밑에는 15분, 17분이 되고 위에는 1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뒤에 좀 덜 펴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더 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더 깨끗이 필 수도 있고 더 예쁘게 상하지 않게 말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도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우리 저기 미용 유튜버 분께서 저한테 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초급 선생님들이나 이제 미용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지 약간 많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이 자리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제가 아는 노하우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정말 많이 오픈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롬이었습니다.